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선생님입니다. 저랑 같이 투부정사의 용법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법은 결국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돌아온다 했죠? 그래서 지금 몇몇 친구들이 용법을 거의 구분을 해본 적이 없고 구문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 형식을 제가 옆에 쓴 다음에 그거를 맞춰가면서 형식에 따라 맞춰가면서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장의 형식이에요. 문장은 의문문과 평서문으로 기본적으로 나눌 수가 있죠. 물론 명령문도 있을 수 있고 뭐 청유문이라든지 감탄문 등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평서문과 의문문, 특히 평서문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평서문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5가지의 패턴이 존재하죠.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고요. 우리 문장의 형식 같은 경우는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일단은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 둘 이상의 의미 덩어리고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 1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보어가 하나 오고요. 이때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죠. 그 다음 3형식일 때는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우리 4형식은 주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간접 목적어는 사람, 뭐뭐에게로 해석이 됐죠. 직접 목적어는 사물, 을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 5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죠. 우리가 간단한 예문들로 각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품사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였고요. 그동안 우리가 한 달 정도 열심히 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였다. 지금 품사를 써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앞자리는 명사 자리란 거, 바로 동사의 주체인 주어 자리, 명사 자리입니다. 그 다음 보어가 될 수 있는 건요, 명사랑 형용사였어요. 명사랑 형용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였고요. 간접 목적어도 명사, 직접 목적어도 명사. 우리 목적어, 명사, 목적격 보어도 보어니까 명사와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격 보어에는 이 투부정사,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었죠. 우리는 그때 공부를 다 했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죠? 수식어가 빠져 있죠. 이 수식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따로 여기다가 문장의 형식 옆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수식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였어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했고요.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줘서 우리 이렇게 명사가 있다면 명사의 앞뒤에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구나 절이, 명사의 앞에는 형용사 단어 하나가, 단어 둘 이상이면 형용사 구나 절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했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꾸며줄 때는 문장의 맨 뒤에서, 물론 강조의 부사나 뭐 빈도 부사 같은 경우
동사 앞자리, 주어랑 동사 사이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사의 위치는 바로 문장의 맨 뒤에서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문장 맨 앞에서 문장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있고 부사 단어 하나가 앞에서 꾸며주고 부사 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기도 합니다. 부사절은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자리를 익히셨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를 한번 볼까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왜 배웠어요? 왜 동사 앞에 to를 붙이죠? 바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기 위해서죠. 이렇게 총 3가지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명사일 때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 대답해 보세요. 명사일 때는 부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우리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 뒤에서 와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부의할 명사로 해석이 됐죠. 이것은 투부정사가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있어서 부의할 명사로 해석이 자주 되는데, 이제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부의한 명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요, 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는 우리가 의미 총 5가지를 외웠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정이 아닌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오면 부의하기예였죠. 그 다음 감정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투부정사 부의해서였어요. 그리고 판단 표현하고 결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지금은 요 3가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투부정사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사용됐어요. 여기 동사 왼쪽에 여기서 사용됐어. 그러면 이거 명사적 용법인 거죠. 해석은 부의하는 것으로 될 거야. 그 다음 우리 대표적인 비동사 뭐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내가 얘기해버렸네. 여기 비동사가 있죠. 우리 비동사는 뜻이 이다고요.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부의하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나올 때는 비투 용법이라고 해서 조금 복잡해져요. 예정이나 의무, 의도, 가능, 운명 따위의 의미가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은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빈도수가 낮고 우리 교재에도 안 나왔으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지금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는 부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그냥 명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의 목적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이때 투부정사가 삼형식 동사의 목적으로 온다면 그러면 부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목적어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2형식 3형식이 어려워요. 아니, 이 형식은 결국엔 동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등호 관계가 성립되는 거는 우리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 become 동사, get, grow, 그 다음에 감각 동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잡하니까 혹시라도 자신감 없는 친구들은 그냥 비동사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비동사는 뜻이 이다. 비동사 빼고는 뒤에 명사만 하나 있으면 삼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등호 관계가 성립되는지 한번 따져보고, 근데 등호 관계가 성립되는 이형식 동사는 매우 소수예요. 제가 다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거 암기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 정리한 파일도 단톡방에 공유 드릴 테니까 그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의 맨 뒤, 선생님 동사 뒤에 짝대기 뭐예요? 동사의 형식에 따라 1형식부터 5형식이 있잖아요. 목적어나 보어가 올 거 다 오고 문장이 완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사가 오면은 부사적 용법이고,
문장 맨 앞에 이렇게 하고 쉼표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부사적 용법이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항상 단어 둘 이상이니까 요 형용사 뒤에서 감정 형용사를 꾸며주면 부의해서, 감정이 아닌 형용사를 꾸며주면 부의하기에. 그 다음 투부정사 여기 항상 형용사 구, 명사 뒤에서 형용사 구 자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부의할 명사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요 자리를 신경 써가지고 이거를 익히셔야 돼요. 이거를 익히고 나서 요 자리에 쏙 집어넣어보자. 잘 봐. I want. 나는 이게 주어져. 원해요. 원하네. 무엇을 원한다. 뒤에 목적어 필요하죠. 그럼 이거 삼형식 이런 얘기죠. 뒤에 목적어 필요해? 이 투부정사 목적어야.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뭐였죠? 오른쪽 보세요. 목적어 될 수 있는 거 명사잖아. 그럼 여기 명사 구인 거지. 그러면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투부정사가 미래적인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적인 느낌 to와 이다가 합치면 되다로 해석해줘서 되는 것으로 해석해주면 돼.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는 것.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해요. 목적으로 사용됐고 명사적 용법 A. She has a lot of homework.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A lot of는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숙제를. 그러면 이렇게 삼형식 동사 목적어죠. 그러면 숙제는 명사잖아요. 명사 뒤 누구 자리? 형용사 구자리. 오늘 밤 해야 할 혹은 오늘 밤 할. 이거 형용사 구죠. 명사 뒤에서 오늘 밤 할 해석 잘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적으로도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 다음 He got up early. 그는 일찍 일어났어. got up 일어나다 과거형이니까 일어났다. 일찍 요 부사죠.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the first bus. To catch the first bus. 우리 첫 번째 차. 그러니까 첫 차를 잡기 위해서. 오른쪽 가볼게요. 문장의 맨 뒤야. 문장의 맨 뒤. 여기 부사를 꾸며주죠. 네,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죠. 문장의 맨 뒤. 뭐뭐 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뒤에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사적 용법으로서 부사구로서 부의하기 위해서 첫 차, 그러니까 첫 번째 버스를 잡기 위해서. 어때요? 그냥 차분하게 구문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요 형식에 맞춰서 구문 분석하고 투부정사의 위치를 판단해 주면 되겠죠. 문장이 맨 앞에 있네요. 그리고 쉼표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보이죠? 동사 왼쪽이 어디야? 주어 자리잖아.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무엇이다? 중요한 플러스이다. 중요하다. For students. 학생들에게. 그러면 주어 자리에 사용된 명사적 용법이네요. I need something. 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해. 뒤에 목적어 하나 왔죠? 근데 무슨 어떤 것이야? 마실 어떤 것. 그래서 명사 뒤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 그래서 이거 형용사적 용법 B입니다. 됐죠? 그다음 문장이 맨 뒤에 투부정사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돼요. 네, 선생님 무슨 경우의 수예요? 잘 봐. 오른쪽 가볼게요. 여기 봐봐. 문장의 맨 뒤에 부사가 이렇게 올 때는요. 제일 높은 확률로는 부의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될 거예요. 물론 앞에 감정 형용사라든지 감정이 아닌 형용사가 있다면 부의해서 부의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게 없으면 그리고 문맥이 알맞다면 부의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다만 문장의 맨 뒤가 이렇게 명사 뒤에 형용사 구 자리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왼쪽입니다. They went to the library. 여기 그들은 갔습니다. to 플러스 명사 바로 부사 구죠. 근데 여기 library가 명사잖아요. 이 명사를 투부정사가 꾸며줄 수도 있잖아. 명사 뒤니까. 근데 문장의 맨 뒤이기 때문에 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구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V할. 한번 볼게요. 그들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근데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서관에 간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형용사적 용법이면 함께 공부할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거거든. 함께 공부할 도서관과 그 다음에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 것과 뭐가 더 자연스럽죠? 바로 문맥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가 자연스럽잖아요. 이럴 때는 두 개의 경우의 수에서 가장 해석적으로 적합한 바로 부사적 용법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사고 과정을 제대로 밟아 나가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비동사는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요 대표적인 2형식 동사로 왜 이게 2형식이에요? 주어랑 등호 관계가 성립되는 걸 보호라고 하는데 비동사 뒤에는 다른 3형식 동사와는 다르게 주어랑 등호 관계가 성립되는 요 보호가 오더라. 보호 자리에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요거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인데 그럼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2 용법이라고 해서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 따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빈도수가 적어요. 주로 부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한국말로도 공부하다야. 그럼 나는 공부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공부하다 좋아 할 수 없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난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동사의 목적으로 동사를 바꿔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가끔씩 그런 상황이 있죠. 난 게임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동사 하다가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 그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의 행위의 이름이 되는 거죠. 결국엔. 공부하는 것. 아시겠나요? 그래서 my dream, 나의 꿈은 is는 이다의 뜻이고 뒤에 보호 자리에 to travel around the world. 우리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로. 그래서 travel이 여행하다야. 그래서 전 세계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뭐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 해석 잘 되죠? 보호 자리 명사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고 바로 명사적 용법입니다. 우리 A가 명사적 용법이니까 A 명사 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문분석을 차분하게 해주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상도 찍어주니까 파이팅!